안녕하세요. 부자오빠입니다.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. 이제 새벽 3시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, 파월의 연설이 있을 텐데, 다들 예상하시겠지만,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마음의 준비는, 그래도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죠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0.75% 인상 가능성이 거의 뭐 80% 정도 되고요. 1% 인상할 가능성은 약 20%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.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0.75%를 진작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주가에도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봅니다. 따라서 대다수가 예상하듯이 0.75%를 인상할 경우 불확실성 해소로 그동안 빠졌던 주가가 오히려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. 근데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뻔하니까 왠지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또 하나 문제가 있죠. 만약에 이후 연설에서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다면 잠깐 올랐던 증시가 다시 하락 반전될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0.75%를 올렸지만 다음번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빡세게 올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으니까요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장의 충격이 꽤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두 번째, 또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1%로 올릴 수 있거든요. 만약에 1% 올려버리면 예상을 깨는 파격적 인상으로 당연히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겠죠. 하지만 이후 연설에서 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생뚱맞게 희망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게 또 다시 상승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뭐 막말로 0.75% 올린다고 무조건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냐? 없습니다. 1% 올린다고 무조건 폭락한다는 보장이 있냐? 이것도 없습니다. 아니 지금 장난하냐? 그럼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? 그럼 예측을 뭐하러 하냐? 그래서 제가 예측을 안 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주가를 예측해서 극단적인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. 만약에 내 예상이 빗나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. 그냥 큰 흐름만 파악하면서 현금 보유량만 적절히 조절하면 됩니다. 지금 누가 봐도 바닥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. 이 하락장이 앞으로 6개월 더 갈지, 뭐 1년을 더 갈지, 3년을 더 갈지, 뭐 최악의 경우 10년을 더 갈지,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. 반대로 이미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일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.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금리라는 것은 영원히 올릴 수 없다는 것이고 어차피 언젠가는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또 단기적으로 아무리 큰 변동성을 보여도 결국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겁니다.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하면 싸게 많이 사면 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등하면 비싸게 조금씩 사면 됩니다. 미래 주가가 많이 올라있을 시점에서 보면 지금의 큰 출렁임은 그저 잔파도에 불과할 뿐입니다. 너무 귀여워 보이겠죠. 그냥 똑같은 저점일 뿐입니다. 지금 30% 40%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중에 가면 티도 안 납니다.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주식의 대가들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대가가 됐나요? 아니면 좋은 주식을 찾아서 장기 보유해서 대가가 됐나요? 당연히 후자입니다. 그 세계적인 대가들도 폭락장 다 얻어맞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. 결론적으로 폭락장 다 얻어맞아도 여유 자금으로 오랫동안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우상향하는 주식의 특성상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굳이 우리가 머리 아프게 온갖 뉴스 다 봐가면서 되도 않는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물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. 예측을 잘해서 대가가 된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서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복리의 힘으로 대가가 된 거죠. 그럼 우리도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요? 자,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3배짜리 TQQQ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70%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. 자, 이것은 약 9개월 내지는 10개월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.
지금의 이 어마무시한 폭락장은 이 오른쪽 끝에 제가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네모 박스를 표시한 부분에 불과합니다. 아주 일부일 뿐이죠. 기간을 12년으로 확 늘려서 보면 완전히 양상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.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 제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맨날 말씀드리는 우상향입니다. 바로 우리는 이 방향성을 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다. 단기적인 변동성만 보면 뭐 이 주식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보면 한참 오르다가 잠깐 주춤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로그 차트를 보면 누적 수익률 17,428%에 그냥 누가 봐도 우상향 해왔습니다. 그렇게 욕먹을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뭐 주가가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어차피 우리는 당장 팔 생각이 없고 장기적으로 수량을 모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. 너무 작은 것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. 막말로 오늘 20% 폭등하면 주식 다 정리하고 뭐 아예 주식을 끊을 건가요? 어차피 주식을 계속 할 겁니다. 만약에 오늘 30% 폭락하면 싹 다 정리하고 주식을 떠날 건가요? 그렇지 않죠. 폭등하든 폭락하든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. 그럼 폭락하면 싸게 사면 되고 폭등하면 조금 더 비싸게 조금만 사면 됩니다. 그리고 현금은 항상 내가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 보유하는 게 좋겠죠. 그냥 우상향을 믿고 수량을 계속 모아가기만 하면 됩니다. 굳이 우리가 금리를 몇 프로 올릴지 주가는 몇 프로 올릴지 어차피 맞추지도 못할 거 되도 않는 예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이미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그냥 주가에 상관없이 쭉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.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은 뭐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겠지만 큰 변동성을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